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014년 5월 18일 일요일, 자, 야간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야간 방송은요, 평상시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1시간씩 혹은 뭐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매매 기법에 대한 교육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회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아시는데,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사정이 생겨서 방송을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하고요. 30분간 9시 30분까지 교육 강의를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대신에 이 20분 좀 남짓 3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상당히 그 핵심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오늘 교육 강의 이 방송 때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운이 좀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 전 고점 돌파 매매와 더불어서 종목이 좀 그렇게까지 자주는 안 나옵니다. 자주는 안 나오는데 약간의 뭐 운도 좀 따라야 되겠지만 상당히 이 시가 돌파 매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수익에 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어떤 강력한 추세가 시작이 될 때, 자 그때 좀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잘만 배워두시면은 회원님들이 뭐 적은 자본도 뭐 어느 정도 뭐 물론 약간의 뭐 운이 좀 따라줘야 되겠지만, 이 적은 자본으로도 상당히 좀 뭐 그렇다고 아주 초대박이 터진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했을 때 비교적 더 높은 수익의 어떤 그런 창출이 가능한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요. 한번 잘 배워보시고, 자 그리고 제 방송 처음 들으시는 혹시 회원님들 계신다면은 일단은 그분들은 잠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개미에셋 카페로 오셔가지고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개미에셋 카페로 제 필명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제 필명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개미에셋 카페로 오신 다음에 여기 비중 조절, 이 비중 조절이 상당히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매매에 있어서는 비중 조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기법 강의 영상에서 그 다음 비중 조절 강의라든가 여기 보시면 제목에 자 비중 조절이라고 좀 적혀 있습니다. 그 비중 조절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 여기 보시면 한 57번이네요. 57번 교육 강의 비중 조절. 그 다음에 회원님들이 자 소액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들 많이 들으셨는데, 왜 소액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은지, 살먼돼지님 반갑습니다. 자 소액으로 하는 게 왜 중요한지, 뭐 그냥 돈이 적으니까 소액으로 하세요, 아니면 망할지 모르니까 두렵기 때문에 소액으로 하세요. 저는 그런 뭐 그죠? 그런 그냥 뭐 달고 다른 이야기, 그냥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 모두 다 같이 뭐 끌어안고 막 따뜻하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죠?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좀 더 근거 있게 파고 들어가 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이런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소액 투자. 그러니까 왜? 자, 왜 소액 투자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데 왜? 예.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 열심히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집에서 독학하시는 분들, 자 독학하시는 분들은 요거 106번 강의 무료 교육 강의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는 남들보다 빠르게, 조금 더 조금 더 아주 뭐 대박 빠르게라기보다는 그래도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빠르게 이 차트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만 더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6번 강의를 상당히 반복해서 자 많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오늘 회원님들이 배우실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자 굉장히 중요한 교육 강의 중에 하나인데, 매매 기법 중에 하나인데 뭐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자 이 추세의 어떤 시작에 좀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가 돌파 매매 기법이에요. 시가 돌파 매매 기법. 자 그러면은 요 종목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을 회원님들이 보시게 되면은 자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죠.
자,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보시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모이는 밀집을 하는 요런 단계를 항상 거치죠. 그죠? 잘 보시면 이평선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평선이 모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확하게 어디쯤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는 딱히 감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보시면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특징들 한번 보십시오. 이평선이 이렇게 모이고 종목이 쭉 올라가는 자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까지 알아내는 것까지는 우리가 참 다 좋은데 그저 보면 종목이 막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예, 많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저걸 다 먹읍시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수익이 많이 날 법한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에서 거래를 하는 게 유리하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승률이라는 것은 들쑥날쑥하다 이거예요. 승률이라는 것은 어디를 기점으로 우리가 승률을 통계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지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승률을 일단은 뒤로 미뤄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면 가장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 6.25 터지고 막 그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때요. 쌀이 제일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죠. 논, 밭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고 뭐 소고기, 돼지고기는 근처에도 못 가봤을 겁니다. 아마 우리 할아버님 세대 때는. 우리 아버지 세대 때 들어와서 그나마 이제 뭐 라면도 좀 생기고 그죠? 밀가루도 좀 배급도 좀 받고 그죠? 그래도 쌀이 굉장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식량 자원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쌀이 아니라도 물론 지금 쌀이 그래도 제일 중요한 식량 자원 중에 하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죠. 예전에는 무조건 한국인은 밥 이랬는데 요즘은 뭐 라면도 먹고 뭐 떡볶이도 먹고 뭐 스테이크도 먹고 돼지고기 소고기 먹고 예전에 비해서 쌀의 소모율이 줄은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지금 2014년이에요. 옛날에야 승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오히려 우리의 이 생각이 회원님들과 제가 가진 생각이 저는 한번 그런 의심을 해봤어요. 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언제까지 영원한 진실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승률, 과연 승률이 진짜 중요할까? 라는 의심에서부터 다시 저는 연구를 하고 개발을 했단 말입니다. 정말 승률이 중요할까? 예를 들어서 야, 두 종목 손실 났지만 한 종목에서 많이 먹어서 이 두 종목의 손실을 메꿔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운이라고 해야 되나? 저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냥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봤어요. 여기 있는 회원님들은 아마 매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뭐 나는 승률이 몇 프로인데 뭐 곧 잘합니다. 자 그런 분들은 사실 이 방송에 있을 필요가 없죠. 왜? 해보니까 그래도 수익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승률은 좋대요. 그러면 그 승률은 필요가 없는 승률이죠. 승률이 좋으면은 계속해서 결국은 1년, 2년, 3년, 4년 단위 합산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꾸준히 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률은 다소 약간 뭔가 오류가 있는 사기성 승률이 아닐까. 우리가 본인 스스로를 좀 속이고 있는 자 그런 중요하지 않은 승률이 아닐까. 그런 것은 일절 그러면 자 제끼고 좀 많이 올라갈 법한 종목에서 거래를 하는 습관을 좀 들이면 어떨까. 회원님들이 하다못해 운으로라도 잘못 휘둘렀는데 그게 제대로 얻어맞아가지고 종목이 많이 날라갔다. 뭐 그런 경우라도 좀 터지려면은 자 그럼 어떤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까. 결국은 올라가는 종목을 거래하는 게 답이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이평선이 자 모이는 자리에서 전 고점을 뚫어주는 자리에서 종목이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더라. 자 그런데 문제는 깝깝하더라 이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거래해야 되나. 답이 안 나오더라. 왜냐? 자 회원님들이 지금 이게 전 고점이고 이게 이평선이라고 칠게요. 이평선이나 아니면 이게 전 고점. 자 이게 이평선이라고 칠게요. 혹은 전 고점. 자 막 장중에는 이게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막 더 날아가는 줄 알고 막 따라잡았다 이겁니다. 막. 그죠? 막 따라잡았어요. 그런데 장 마칠 때쯤 되니까, 자, 마칠 때쯤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변해버리는 걸 경험해 보신 회원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나는 이런 경험을 해봤다 하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가는 줄 알고 따라잡았는데, 어이구, 이 썩을 장 마치고 나서 보니까, 이 뭐고 막, 그죠? 그냥 한숨이 막, 내가 이 손가락을 자르든가 해야지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저도 뭐, 무수히 경험해봤습니다. 가는 줄 알고 따라잡았는데, 막 완전 다 박살나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그런 신호를 좀 걸러내면서, 그러면서 조금 급등도 나올 수 있을 법한, 자, 그런 종목들을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계속 연구하던 찰나에 탄생한 매매 기법 중에 하나가, 자, 바로 이런 시가 돌파 매매 기법이 되겠습니다. 시가 돌파라는 매매 기법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종목들 계속 보면서 물론 실패 사례도 보여드릴 거고요.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간 사례도 보여드리겠죠. 물론 잘 올라가는 경우도 보여드릴 것이고, 매번 다 잘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실패 사례들도 회원님들한테 많이 보여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손절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겠죠. 무조건 성공하는 것만 보여주면은 그거는 또 말이 안 되죠. 뭐 어떤 매매 기법인지 성공을 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자, 삼위각기라는 종목도 잠깐 보겠습니다. 삼위각기라는 종목이 참 많이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화도 좀 많이 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랬었는데. 자, 삼위각기라는 종목. 자, 일단 매매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매매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은 이평선을 돌파를 해야 돼요. 21선이나 계속 반복돼서 제가 지금 이거 설명드리고 있죠. 21선이나 61선이나 자, 121선을 돌파를 해줘야 돼. 이때는 거래 대금이 최소 그래도 한 50억 이상은 터지는 게 좋아요. 50억 이상. 자, 혼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혼자 거래, 나홀로 거래, 소액으로. 자,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대강 한 30억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마 30억 정도도. 하지만 요거는 나중에 종목을 손절 칠 때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외하고, 유동성을 위해서 물량 좀 거래를 좀 원활하게, 사고 팔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거래 대금이 최소 50억 이상인 종목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 출신이 좋다. 테마주나 재료주, 과거에 뭐 어떤 이유로 뭐 급등을 했었던 그런 끼가 좀 있는 종목들, 테마주나 재료주가 좋다. 가급적이면 대형주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좀 느려요. 대형주는 자,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다소 적합치 않다. 그리고 이제 시장 분위기를 많이 타잖아요. 대형주는. 그죠? 해외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좀 많이 타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는 뭐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좀 재미가 없죠. 이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대형주는 다소 어떤 트레이딩을 하는데 좀 짧게 어떤 결판을 보기에는 좀 안 맞죠. 다소 시간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대형주는, 그렇다고 대형주 뭐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형주는 조금 이 기법의 컨셉과는 조금 안 맞기 때문에 대형주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절선. 자, 손절은 돌파한 날을 기준으로, 돌파한 날, 전날, 그 다음에 전전날의 자, 저가 중에서 가장 낮은 지점을 손절선으로 잡는다. 지점을 자, 손절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뉴스가 있는 종목이 좋아요. 그리고 호재, 그리고 증권사 추천주는 제외. 자, 증권사 추천주 제외. 예를 들면 얼마 가니까, 자, 목표가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목표가 얼마 가니까 투자 의견 매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상한가로 뚫어준 종목도 제외. 상한가로 뚫어주면 안 됩니다. 상한가로 뚫어준 종목도 자, 제외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테마에 의해서 움직였다면은 대장주를 거래를 또 하셔야 됩니다.
예, 테마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이 떼거지로 우르르 움직였다면은 매매 기법대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기보단 대장을 제일 먼저 제일 빨리 제일 강하게 치고 나가는 종목을 무조건 거래를 하셔야 돼요. 걔를 이제 타겟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요렇게 자 제가 매매 기법에 대한 어떤 요약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최소한 요 부분 정도는 외우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까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녹화방송 제공되니까 자 녹화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60일선을 강하게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를 합니다. 맞습니까 회원님들? 맞으면 1번요. 자 그리고 이 위에 이평선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평선 그죠? 이평선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위에 주가 상승에 방해가 되는 이평선이 없어야 된다. 요것도 중요해요. 자 주가 상승에 글씨를 조금 늦게 쓰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우스로 글씨를 쓰는 거라 가지고 주가 상승에 방해가 되는 자 이평선이 없어야 한다. 요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60일선을 뚫어주는데 121선을 뚫어주는데 21선을 뚫어주는데 자 그 위로 이평선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는 게 없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어떤 심리적인 저항대라고 여겨지는 자 그런 어떤 이평선을 만약에 뚫었다 이렇게 뚫고 올라가더라.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늘었고 자 이렇게 늘으면은 회원님들이 자 이렇게 뚫고 올라갔으니까 이 종목을 뭐 당장 따라잡으세요. 빨리 사야 됩니다. 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다음날 시가를 요렇게 시가에 갭을 띄우는 것지만 보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전일 종가였는데 시가는 이거 전일 종가보다 위에서 시작했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갭을 띄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 몇 퍼센트로 갭을 띄우는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가급적이면 3% 아래쪽으로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한 3% 아래로 띄워요. 3% 아래로. 예,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갭을 띄워야 된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매수 타점을 잡을 때는 자 요게 지금 자 요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지금 자 요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거. 근데 그 다음날 보시면 요렇게 살짝 밀겠죠. 요렇게 주가가 빠진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빠질 때는 안 사야 되죠. 그죠? 안 샀다가 자 종목이 요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자 주가 캔들이 요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요때도 안 사죠. 그죠? 요때도 사면 안 돼요. 회원님들이. 아직은 음봉이기 때문에. 시가를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더 강력한 매수세에 의해서 그죠? 아침에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가격. 그 시가라는 가격을 개인들이 만들지 못한단 말입니다. 동시효과 때 가장 강력하게 주문을 때려 넣은 애들에 의해서 시가가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날 이 종목을 좀 당일에 좀 움직여 줄 만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아침 기준 가격이 시가란 말입니다. 시가. 그걸 개인들이 뚫어줄 수 있느냐? 못 뚫어요. 근데 어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 시가를 뚫어주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자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이 캔들 모양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갑자기 그죠? 양봉으로 이렇게 좀 살짝 그죠? 바뀌는 순간이 오죠. 시가가 뚫리면서 장중에 이렇게 양봉으로 바뀌는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이때가 우리 회원님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시가다. 요 가로선 자 여기 가로선이 시가다. 자 그래서 요렇게 뚫어주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따라 붙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 차트로 보면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예, 따라 붙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뚫어주는 걸 보고 다시 살짝 여기 눌릴 때 여기 시가에 매수 주문을 그대로 대어 두시면 된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분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날 자 3월 7일 자 3월 7일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1분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뭐 분봉까지 사실 예를 들어가면서 이 설명을 드리는 무방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원님들? 맞나요? 사실 뭐 분봉까지 다 보여주면서 이게
무방 강의를 한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뭐 다 지금 진짜 다 100% 공개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자, 이 자리가 오늘 이제 그 매수 당일의 시가입니다. 매수 당일의 시가가 2330원이에요. 2330원. 매수 당일의 시가죠. 그 다음에 전일 종가까지 딱 밀어놨어요. 그죠? 전일 종가까지 딱 밀어놨어요. 아, 입체기동개미님, 유료방 이상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예,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썩 좋지는 않은 건데, 이게. 예, 저도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해요, 그냥, 저도. 예, 뭐가 맞는 건지. 내가 진짜 이대로 살아도 될까라고 한 번씩 저도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예, 그냥 그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 뭘 복잡게 그런 것까지 생각해. 그냥 즐거운 대로 사는 거지. 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일단은 나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회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자, 보겠습니다. 전일 종가까지 빠졌다가 일단은 시가를 뚫어주는 흐름이 딱 나와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일단은 전일 종가 부근까지, 자,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빠져야 돼요. 종가 기준, 분봉상 종가 기준으로, 자, 전일 종가까지 빠지죠. 지금 요 2번 라인이 전일 종가입니다. 2번. 1번 라인이, 자, 매수 당일의 시가고요. 자, 요렇게 전일 종가를 딱 이탈을 해야 돼요. 전일 종가를 딱 이탈해야 돼요. 분봉으로 봤을 때. 종가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분봉상, 1분봉상. 자, 종가 기준으로 시가를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럼 회원님들이 계속 이걸 좀 모니터링을 하고 계셔야 되죠, 이제. 그죠? 여기 이제 종가 기준으로. 자, 오늘 시가를 뚫어주는지. 자, 지금 이게 회원님들이 오늘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안 뚫어주더라 이거예요. 1번 라인을 뚫어줘야 되는데, 자, 못 뚫고 있더라 이거. 1번. 요거 1번. 위에 선. 자, 2번이 전일 종가입니다. 2번 선이. 자, 그래서 봅니다. 자, 볼게요. 종가 기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올라옵니까? 지금 보시면 요렇게 올라오나요? 자, 일단은 신호가 발생을 했죠. 요렇게. 그죠? 맞습니까? 여기서 일단은 신호 발생. 일단 신호 딱 떴죠. 신호 발생. 그죠? 신호 발생. 그러면은 요거 이제 여기다가 주문을 넣어놓으면 되겠죠. 1번에다 이제 주문을 넣어놓으면 되죠. 가만히 이제 낚시의 시간이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 회원님들이 만약에 미리 주문을 넣어놨다면 체결이 당연히 됐겠죠. 시가 아래로 빠져버렸는데 왜 체결이 안 되겠어요? 체결이 됐겠죠, 당연히. 그죠? 맞습니까? 맞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체결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종목 볼게요. 자, 여기서 체결을 시키고, 아이고, 이거 1분봉으로 보니까 마우스 조절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자, 체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종목은 어떻게 됐느냐. 자, 체결을 시키고, 쭉 당겨놨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눌러서 체결시키고, 자, 쭉 당겨놨죠. 상당히 빠르게 반등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빠르게 반등이 나온 케이스. 요 날이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요 날이. 그런데 한 번도 지금 보면 쉬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쉬지도 않고 무식하게 당기는, 자,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무식하게 당기는. 순식간에 뭐 그죠? 한 30%, 20, 30%는 그냥 우습게 날아가 버렸죠. 우습게 날아가 버렸죠. 자, 그래서 회원님들이 요 날이 매수 당일이 되겠죠. 요 날 제가 손가락 표시를 해볼게요. 요 날 시가를 뚫어줄 때, 자, 이 날이 매수 당일이었고, 그 다음에 1번이 돌파한 날, 자, 2번이 전날, 자, 3번이 전전날, 요렇게 됩니다. 그죠? 요 1번, 2번, 3번 저점 중에서 가장 낮은 저점을 손절선으로 잡아야 돼요. 비중 조절을 손절폭이 크다면은 그만큼 비중을 작게 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회원님들이 감당해야 될 손실폭은 요만큼이에요. 이게 무서울 게 없단 말입니다. 왜냐? 여기에 맞춰서 비중을 적게 들어가면 되니까. 자, 하지만 이 종목이 올라가는 폭을 계산해 보세요. 올라가는 폭을. 훨씬 더 손실 대비 기대 수익은 크단 말입니다. 기대 수익은.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그런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대비 기대 수익이 높은 종목을 거래를 해야 돼요. 승률이 아니라
기대 수익률. 나한테 이 종목이 과연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다 줄까?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기대 수익. 승률이라는 것은 들쑥 날쑥 바뀔 수도 있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면 안 되죠. 앞으로 미치고 뒤로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매매를 하니까 승률이 좋아도 결국은 손실의 흐름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한 종목 더 보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강의는 또 계속 제가 진행을 할 거니까요. 조바심 내실 필요 없습니다. 회원님들한테 저는 제 매매 기법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습을 해드리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내일 오실 분들도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도 얼마든지 기법 마스터를 해드릴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많이 올라가는 종목 하나 봤으니까 좀 못 올라가는 것도 하나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잠깐만요. 조금 실망을 시켜줄 만한 걸 찾아야 되는데 다소 좀 실망을 안겨다 줄 만한 거. 야, 이것도 억지로 찾으려고 하니까 찾기가 어렵네. 억지로 실망을 시키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이게 실망을 좀 할 만한 그런 거 찾아야 되는데 지금 빨리 실망을 안겨줄 만한 걸 좀 찾아봅시다. 실망을 좀 안겨줄 만한 거. 조금 덜 올라간 거.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는 없죠. 손절도 쳐야 되고 그죠? 손실도 나야 되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여기 장대 양봉이 딱 나옵니다. 121선 뚫어주면서 맞나요? 자, 맞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거래량도 실리고 121선도 뚫리고 자, 이외에 걸리적거리는 이평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잖아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회원님들 바로 견적 나오죠. 자, 1번, 2번, 3번 한번 매겨볼게요. 자, 여기가 1번. 그죠? 이 캔들이 2번, 여기가 2번, 자, 3번. 이 1번, 2번, 3번 중에서 제일 낮은 저점을 손절가로 잡으면 됩니다. 여기가 손절가. 자, 그 다음에 시가에 갭 띄우는지만 보면 되죠. 시가에 갭 띄우는지. 갭 띄웠잖아요. 3월 5일날. 그죠? 전일 종가보다 높게 스타트를 시가에 끊어줬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밑에 꼬리 살짝 주고 양봉 딱 만들어놨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날 자, 손가락으로 제가 표기를 좀 해볼게요. 요날 손가락이 이제 매수 하시는 날이 될 터인데 자, 3월 5일날 자, 분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분봉. 3월 5일 분봉. 자, 우리 회원님들 매매 기법 배우실 때 손절하는 방법, 매수하는 방법, 종목 고르는 방법을 알면은 다 배운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뭐 더 알려줘야 돼요? 회원님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손절하는 방법, 매수하는 방법, 종목 고르는 방법. 그 이외에 뭘 더 알아야 되는데 뭘 더. 회원님들 뭐 대학교 논문 쓰시려고요. 그죠? 그런 분들 아무도 없죠. 회원님들이 무슨 학교에서 논문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만 알면 되죠.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시가에다가 줄을 그어 볼게요. 매수 당일의 시가 여기. 그 다음에 전날 종가 여기. 그죠? 1번이 시가, 2번이 전일 종가. 자, 전일 종가까지 일단은 주가가 빠져야 돼요. 회원님들이 기다렸어요. 전일 종가까지 주가가 쭉 빠졌네. 좋아, 일단. 대신에 1번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회원님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넌 1번 위로 만약에 안 올라가면 난 너랑 절대 거래 안 할 거야. 종가 기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종가 기준으로. 자, 근데 올라갈 뻔 하다가 안 올라가더라 이거. 계속 구경만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안 올라가니까. 만약에 오늘 하루 종일 안 올라간다. 그러면 거래 안 해야죠. 그러면 거래 안 해야죠. 자, 그런데 회원님들이 보시는데 순간 자, 종가 기준으로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여기. 신호 발생하죠. 맞나요? 여기 보시면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까?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1번 라인 위로 올라오죠. 올라왔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시가에다 주문을 1번 라인에다가 주문을 넣어 놓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막 급하게 막 사야 되고 그런 거 아니.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있다가 그죠? 얼마 내가 주문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미리 메모지에다가 적어놨다가 몇천 몇백 몇십 원에 그래 몇 주 적어 놓으면 되잖아요. 공책에다가.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였다. 그러면 그대로 주문만 넣으면 만사 오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까?
자, 그래서 회원님들이 기다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이구 여기서 살짝 사질 뻔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살짝 사지고 감질만 나면서 안 사졌을 수도 있어요. 감질만 나면서. 자, 그런데 진짜 안 사졌을까요? 예, 사졌습니다. 여기서 사지잖아요. 절대로 조바심 내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 나한테 안 주고 가는 거 아니야? 에라이 씨. 그냥 조금 위에서 사버리지.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냥 그러면은 놓쳐버려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종목 얼마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회원님들이 영원히 주식하실 거니까 물론 이 밑으로 좀 더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 밑으로. 음봉으로 마감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쫄면 안 되죠 또. 자, 종목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자 보시면은 조금 얼마 못 올라갔죠. 그죠? 한 10% 정도, 한 6, 7% 정도 6, 7% 정도밖에 못 올라가고 종목이 이때 훅 빠지면서 이때 다 털렸겠네 이때. 그지? 이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훅 순간적으로 빠지면서 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털렸겠네요. 어쩔 수 없이. 아마 저건 뭐 주문 실수나 뭐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요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종목이 뭐 나중에 차후에 이제 세월 흘러가지고 뭐 이렇게 급등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건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이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없는 거라고 가정하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요만큼 정도 예, 먹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만큼 정도 한 5% 정도 먹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회원님들이 5%를 먹었다고 해서 5%에서 홀라당 다 팔아 잡수십시오. 이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평단 대비 한 2%가 오르더라. 그럼 일단은 손절선을 평단 기준으로 올린다. 자, 평단 대비 플러스 2%까지 상승. 그러면 손절가를 평단으로 수정. 자, 한 3% 상승하더라. 상승 중. 그러면은 전체 비중에 보유 비중에 한 5분의 1이나 3분의 1만 매도. 나머지는 자, 수익 나는 이상은 계속 홀딩해서 그죠? 의미 있는 전 고점 부근까지 가져가거나 그죠? 가져가거나 5일선이나 11선을 기준으로 대응 5일선을 지켜준다. 계속 가져가 보는 거죠. 11선 지켜주네. 계속 가져가 보는 거죠. 40%가 오르든 50%가 오르든 일단 가져가 보는 거죠.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매도를 극대화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현재 이 방송은 계속해서 녹방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거 안 지웁니다. 안 지우고 제가 녹방으로 제공을 하니까요. 회원님들 계속해서 자, 녹화 방송 열심히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방송은 우리 카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개미 SS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개미 SS로 검색을 하시면 회원님들이 얼마든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기에 지금 제가 올려드리니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개 기법, 이 공개 기법 게시판에도 보시면은 시가 돌파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시 차트와 다소 조금 더 스킬, 기본 스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또 여기 게시판에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보니까 가장 최근에 4월 4일날 업데이트가 되고 안 됐네요. 한 달에 제가 한 번꼴로 업데이트를 좀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또 다 해버리면은 그죠? 저도 이제 또 다른 일들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제 이 기법 게시판을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매매 기법에 대한 설명들도 나와 있고 하니까요. 그 다음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다소 회원님들끼리 토의를 할 수 있는 매매 기법 차트 공부방. 이 매매 기법 차트 공부방에 보시면 이제 하나의 매매 기법을 주제로 많은 회원님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이제 이 주식은 전고점 돌파에 해당되는 것 같다. 시가 돌파에 해당되는 것 같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나는 좀 감이 좀 애매한데 좀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글을 남기십시오. 그럼 이제 여기에 덧글이 쭉 달리죠. 아, 이거 시가 돌파로 좀 별론 것 같다. 전고점 눌림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공부를 하시기가 훨씬 더 쉬워지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뭐 매매 기법서 제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장인 회원님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뭐 장중 방송을 들으시거나 그럴 형편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눈높이 강의를 좀 준비 중이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차후에 좀 더 자세한 것은 뭐
버전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예, 버전이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제가 카페를 통해서, 예, 재차 공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상당히 만드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힘들고 좀 오래 걸리면 손을 좀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는데, 나중에 조만간 때가 되면은, 제가, 카페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우리 회원님들 여기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 항상 제가 진행하는 교육 강의는 여기 카페에 계속해서 신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고 차트도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뭐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제 제가 좀 다소 원래 계획과는 조금 어긋나게 원래는 이제 10시 넘어서까지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다소 이제 개인적인 좀 약속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방송을 조금 일찍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의 그 많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방송이 마감을 또 하고 난 이후에는 오늘 일단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녹화 방송도 지금 여기서 제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 화요일에 저는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